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31입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양측 사망자는 31명인데요. 이 무력 충돌은 이슬람의 3대 성지 중 하나인 아라크사 사원 내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의 충돌이 계기가 돼 벌어진 사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11일 새벽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겨냥한 로켓포 사격이 산발적으로 이어졌으며 이스라엘도 전투기 등을 동원해 보복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가 그곳에도 있길 바라보고요. 한편 오늘 오후에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20입니다. 최근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고 이선호 씨가 참사를 당한 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업체 사과와 정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례식장을 지키는 중인데요. 여당이 평택항에서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평택항 산재 현장 점검한다고 합니다. 기시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2016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0살 구이혁 김군, 2018년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서 석탄을 치우다 숨진 24살 고 김용균 씨, 그리고 평택항 23살 청년 이선호 씨까지 20대 비정규직, 위험에 외주화는 진통 끝에 중대재해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하루빨리 선호 씨가 편히 쉬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숫자는 16입니다. 변이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서 귀국한 교민 5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16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1명이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인도 변이 감염자는 58명이며 세계보건기구 WHO가 영국과 브라질, 남아공 변이에 이어서 네 번째로 우리 변이에 추가할 정도로 전파력이 높아 방역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시설격리와 퇴소 전 검사를 추가해 국내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개인 방역의 고삐 느슨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27입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까지 올라가며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는데요. 때이른 더위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조금 이른 더위지만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즐기시기에 딱 좋은 날씨. 그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기에 더 없이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지금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까 이은지 PD가 선물 좀 직권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4306번님께서 PD계의 여신이라던 이은지 PD님 여기 계셨군요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제 직권으로 선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네, 이어서 자동차 상담 시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 등에서는 신차는 물론 중고차 가격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도대체 뭐길래 이 차값을 흔드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 이외에도 자동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퀴즈입니다. 예, 잘 듣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힌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요.
1963년 충남 지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 행사를 연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1965년부터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도 5월 15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전국 선생님들의 투표로 결정, 2번 세종대왕의 탄신일과 같은 날, 3번 아이러브스쿨 사이트 개설일, 4번 최형진 생일.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혹시 저희가 준비한 힌트 한 번 더 들려주실 수가 있나요? 예. 좀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시죠, 이은지 PD님. 네, 힌트입니다. 오늘 정답의 힌트고요. 됐습니다. 자, 교수님. 네. 예, 혹시 뭐 힌트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나오니까 한글하고 관계된 거 아닙니까? 끝입니까? 아니면 최영진 그 생일 아닌가? 애청자분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힌트는 제 생일은 참고로 9월입니다. 예. 자, 교수님 어떤 좀 반응이라도 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 교수님 오늘 네. 또 자동차의 날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날 하게 되면은 뭐 그 전에 자동차에 관련된 인물이나 아니면 산업계 쪽에서 영향을 준 분들이라든지 예. 특히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양대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부품까지 포함해서 완성차까지 포함해서 자동차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FTA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분야나 농산물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 서로가 민감한 부분들을 하나씩 큰 거를 뺀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는 FTA는 자동차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이스라엘 시장은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완성차가 1위로 판매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 자동차 부품도 4위일 정도니까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런데 FTA를 통해서 바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또 활력소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프리미엄 차 같은 경우는 100%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에다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런 프리미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완벽한 1위 구축이 더 가능하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반이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또 삼성전자를 그 한미 정상회담 전에 소환을 해서 네. 반도체 좀 더 잘 만들고 좀 투자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네. 뉴스가 떴는데 네. 지금 이런 반도체 상황도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모으는 것도 반도체 서밋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반도체 관련, 자동차 관련 이 CEO들을 다 모아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인데 그렇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초청을 좀 받았거든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작년 12월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예. 이미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개의 차량용 반도체가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예. 전기차 같은 건 200개에서 300개가 들어갑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만 없어도 차가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는 이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차량 생산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공장이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국내에는 그래도 4개월, 5개월 정도 미리 준비를 해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었는데요. 예. 지금 벌써 5월 달이니까 여력이 다 떨어졌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인기 없는 모델은 좀 줄이고 인기 예. 있는 모델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가을까지는 아마 부족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예. 지금 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서로 공급 수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백신하고 똑같이 이 차량용 반도체도 수급 조정을 해야 되니까 좀 산학연과 노력을 통해서 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지금 국내에 공급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왜 부족한 겁니까?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별로 기술적으로는 하이테크 쪽은 아니에요. 아주 예.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수익률은 떨어지고 소량 다품종이고
공정률은 좀 길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차량용 반도체가 차 안에 탑재되다 보니까 날씨가 춥고 덥고 하다 보니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내구성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일반 반도체 소자보다도 난이도는 떨어지지만은 요구 조건은 까다로우면서 수익률은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안 했었어요. 예. 그래서 국내에 공급되어 있는 차량용 반도체가 전체의 한 3%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죽고 나머지 97%를 해외 시장에서 이 장착을 했으니까 가져다가 이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가을까지 어느 정도 수급 조정이 가능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구한다 하더라도요. 예.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게 되면은 심각한 전략 물자로 이미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내재화, 다시 말하면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반도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좀 수출 효자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네. 국내에서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차량용 반도체와 일반 네. 반도체가 좀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반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일종의 주문용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동차의 기능이 편의나 안전장치가 극대화되면서 요새 보면은 뭐 에어컨을 제어해주는 반도체가 따로 들어가 있고 예. ABS 따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후방 뭐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 디스플레이 쪽 내비게이션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가 각각 틀려요. 여기에 맞는 반도체가 하나하나 설계를 다 하다 보니까 예. 또 수익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떨어지죠. 일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덤벼들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만 없어도 차를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부품사까지도 멈추는 악영향이 계속 반복되고 연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익률 떨어지는 만큼 국내에서 생산할 때 정부에서 뭐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한 10여 % 정도는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일명 MCU 같은 이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그나마 하이테크에 속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만들어낸다면 의미가 있다. 대신 수익률 보장을 위해서 정부나 이런 데서 좀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기업만 노력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네. 정부도 같이 좀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좀 올랐다면서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내연기관차 100여 개 들어가는데 수요 공급이 맞질 않아서 공급량이 딸리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 이 각각의 부품이나 재료가 올라가는 것은 버틸 수가 있지만은 예. 많이 올라가게 되면 못 버틴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뿐만이 아니라 이미 철광석, 다시 말하면은 이 철강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완성차 업체에서 모두 흡수하기에는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미국 시장에서 신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게 연쇄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중고차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국내에서도 그 조짐이 벌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미국을 좀 대표하는 어떤 저 브랜드가 캐딜락 아니겠습니까? 네. 캐딜락 뭐 예를 들면 캐딜락인데 수입되는 자동차 가격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랐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안 올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지금 차가 정상적으로 생산을 못하는 차종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계기판 쪽에 반도체가 없다. 그러면 디지털 계기판을 못 집어넣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제작사는 기존에 지금 새로 나오는 디지털 계기판을 빼버리고 옛날에 바늘로 움직이는 아날로그 계기판을 껴주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일명의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옵션을 빼버리는 거죠. 근데 옵션을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계기판이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0만 원을 깎아줘야 되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깎아줘야죠. 예, 깎아줘야죠. 예. 근데 이게 이 옵션을 빠졌는데도 가격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반대로 올라갔다는 뜻하고 올라갔다. 똑같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반도체로 인해서 또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걸 완성차 쪽에 또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가격뿐만이 아니고 네. 이 신차 출고 시기에도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발생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2배, 3배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예. 국내에서 올해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다양한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아직 제대로 공급 못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공급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고 예. 또 일반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가 나오게 되면은 3, 4개월 정도 걸려서 받는 걸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본격적으로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효과가 국산차에도 벌써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받는 시기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담으로 바로 좀 이어가 볼까요? 네. 8739번님께서는 이런 또 말씀을 하셨네요.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김필수 교수님 권한으로 좀 당첨을 부탁드린다고. 어떻게 교수님 권한으로 이분 선물 드릴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제 이름을 또 거론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투싼 계약했는데 출고가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개소세 연장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연장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예. 연장될 가능성은 좀 있어요. 올해까지는요.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이제 혜택의 개소세가 자동차 활성화 측면에서 아마 후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완전히 보장을 못하지만은 갈 가능성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신청한 차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차종이 기간이 좀 약간 길어요. 예. 이 출고 날짜가. 근데 긴데 아마 차량용 반도체가 여기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면 2, 3개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신청한 곳에다가 한번 두세 번이라도 확인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출고가 6개월 이상 걸립니까? 출고가 인기 있는 차종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도리어 인기가 없어서 많이 안 나가는 차종도 또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생산을 잘 안 하다 보니까요. 예. 근데 보통 반년, 1년 정도 반년 훨씬 넘어가게 되면은 경쟁 차종으로 이 소비자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작사 입장에서도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출고를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은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6825번님, 자동차 열선 냉풍 스위치를 켜면 1분 만에 꺼지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시트에 불날까봐 걱정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잘 나오다가 그다음에 꺼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 껐다가 킬 때는 정상 동작되다가 그다음에 이 고장 신호가 오면서 중간에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껐다가 키면은 정상되다가 좀 이따 꺼지는 경우는 시스템이 리셋돼서 처음에는 잘 동작되다가 그다음에 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아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반 이렇게 처음에 정상 동작되다가 꺼지는 경우는 리셋이 되면서 정상으로 동작되고 그다음에 해당 부품이 고장 신호가 오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동차 관련된 고민 또 궁금증 있으시면 지금 바로 서둘러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빨리빨리 보내주셔야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가 바로바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980번님께서는 가스차인데요. 미션 오일은 몇 킬로미터마다 교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료 필터 시기 교환 시기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가솔린 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차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매뉴얼을 보고 권장대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보통 자동차 매뉴얼에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극한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8만 정도의 변속기 오일을 갈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한 곱하기 0.8, 7에서 8 정도. 그러니까 20-30%좀 바로 당겨서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도 10,000km다. 그러면 한 7,000, 8,000에 갈아주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시기를 빠르게 갈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반 연료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만 킬로 넘어가도 갈아주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이물질 많이 걸려 있고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꼭 연료 필터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갈아두셔야 되는데 변속기 같은 경우는 차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보통 한 10만 내외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연료 필터도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동차의 매뉴얼, 차에 따라서 매뉴얼이 좀 틀리니까 그 기간을 보면서 약간 당겨서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586번님, 주차할 때 시동을 끄면 딱 소리가 나면서 전기가 나갑니다. 몇 번 시동을 걸어보면 희미하게 에어백 표시등부터 전기가 들어오고 시동이 걸리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시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동을 킨 다음에 전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반 자동차라는 건 전기 공급 자체가 시동이 나가 있는 경우에는 배터리가 역할을 해주지만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발전기에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14V에서 15V 정도가 나와서 제대로 배터리에 충전도 시키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영향이 있게 되면은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발전장치, 충전장치에 대한 충전장치 쪽을 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전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어떤 전기 공급에 대한 문제는 빠르게 좀 점검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세워놨는데 차가 방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암전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영상 블랙박스가 특히 영상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주차해놓은 다음에 아직도 전원이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때 방전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원인이 뭔지 특히 암전류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전기가 방전돼서 새 배터리인데도 불구하고 2, 3일 내로 차가 방전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디가 전기가 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항상 애물단지를 전략할 수밖에 없어요. 3, 4일 정도 세워놓고 시동이 안 걸리면은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암전류 다시 말하면 전기가 어디서 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종종 좀 놀라서 여쭤봅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뭔가 질문들이 들어오면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말씀드리고 뭐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말은 이렇게 빠르게 바로 하지만 돌아가면 기억이 나지 않는. 2270번님께서는 제 차는 2007년식 NF 소나타입니다. 처음 시동 걸고 출발했을 때 뒷바퀴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나다가 100m쯤 주행하면 그 소리가 사라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라고. 글쎄요. 그 말씀 나눈 거 하신 것만 딱 가지고 답을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서 생기는 소음 자체가 뭐 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음새에 대한 부분들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달리다가 이 삐그덕거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소리 자체가 제동을 할 때 생기는 브레이크 쪽인지 또는 그냥 생기는 내부에서 생기는 일반 소음인지 이것도 모르겠고요. 또 달리다가 혹시라도 뒷바퀴 쪽에서 공진 소리가 들리는 경우 있어요. 택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뒷좌석 타게 되면은 양쪽 바퀴가 둥둥둥둥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떨리는 것보다도 울리는 소리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퀴 쪽에 붙어 있는 허브 베어링이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허브 베어링 같은 경우도 돌아갈 때 이 소음이거든요. 이것도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안 갈고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음 자체가 안에서 시트라든지 각종 문제 또는 예를 들어서 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기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말씀하신 소음 자체가 어떤 소음인지를 더 정확히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조세팡님께서는 김필수 교수님 지금 AI 같다고. 인공지능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274번님 2017년 8월식 1톤 봉고3입니다. 영업용이고 현재 40만 킬로미터 주행 중인데요. 단골 카센터의 권유로 7,000킬로미터마다 엔진오일을 교환 중인데 주변에서는 15,000킬로미터마다 교환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무고장 운행 중인데 몇 킬로미터 교환이 적당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분은 7,000킬로미터마다 교환했다는 거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지금까지 40만 뛰면서 고장이 특별히 없었던 이유가 엔진 주변으로 고장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찍 갈아주시게 되면은 같은 주행거리에 비슷한 연식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연비도 좋고 또 소음이라든지 고장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000으로 늘려주게 되면은 차 상태가 급작스럽게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40만 정도 되면은 도리어 7,000km 갈아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 상태 유지하시면 좋고요. 잘하고 계시네요. 약간 비용 아낀다고 하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갈 수가 있는 거가 지금 40만 정도 되면은 고민해야 될 때고 상당히 차를 관리를 잘해야 될 때니까 이 7,000km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시간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세종대왕의 탄신일과 같은 날이었고요.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5558번님 친정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셨는데 40년 전에 스승의 날이면 대문에 학생들이 선물꾸러기 들고 줄을 섰더랬습니다. 지금은 안 계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0004번님 레미콘 기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내내 YTN 라디오 고정입니다. 유익한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기사님 우대해드립니다. 선물 드리고요. 자, YTN 라디오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에 이슈 앤 피플, 또 3시에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정현의 반이란 노래가 선곡이 되어 있는데요. 이유를 제가 잘 몰랐는데 이은지 PD가
반도체 오늘 주제로 다뤘으니까 반을 하자고. 예,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